여러분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짜게 먹지 않으려 했고 기름진 음식을 피했으며 고기보다는 채소를 선택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날에는 피부를 보호하려 그늘을 찾았고 무리하지 않으려 몸을 아꼈습니다. 여러분은 규칙을 지켰습니다.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겠지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10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좋다고 믿는 습관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뎌냈으며 대한민국이 폐허에서 일어서는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는 병원 침대에 누운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제 오랜 동료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혈압이 있다는 이유로 아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소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음식은 항상 싱거웠고 국물은 절대 마시지 않았으며 간장 한 방울도 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칭찬했습니다. 정말 절제력이 대단하시다고. 그런데 석 달 후 그분은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몸 안에 나트륨이 지나치게 부족해져 어지럼증이 왔고 그 순간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낙상, 그리고 고관절, 골절, 그분은 그 이후로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반대편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도 몸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균형을 잃은 절제는 더 이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년의 뼈를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남은 세월을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제가 105년의 삶으로 드리는 가장 솔직한 선물입니다.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에 소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치워버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소금을 적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에게서, 뉴스에서, 혹은 걱정 어린 자녀의 목소리에서 반복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 오릅니다. 신장에 무리 갑니다. 그 말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분명 해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너무 철저하게 따른 나머지 반대편의 절벽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그중 가장 뼈아픈 역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조심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먼저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전해질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수분 균형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뇌와 몸이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트륨이 지나치게 부족해지면 의학적으로는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몸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감입니다. 그 다음은 집중력 저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노년에 어지럼증이 찾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낙상의 위험입니다. 그리고 낙상은 특히 골밀도가 낮아진 노년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관련 골절 중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낙상의 상당수는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문제이고 전해질의 문제이며 결국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내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나트륨은 마치 집의 전기 배선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선이 끊어지면 불이 꺼지고 기계가 멈추고 집 전체가 암흑에 빠집니다. 나트륨이 부족한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신호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짜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 없이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국 한 그릇의 간을 완전히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김치 한 조각을 죄책감 없이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의사와 상담하면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서 지나친 제한이 또 다른 위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아침 식사에 된장국 한 그릇을 마십니다. 105년째입니다. 균형이 곧 지혜입니다. 극단은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결국 몸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루 식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는 죽 한 그릇 혹은 과일 몇 조각, 점심에는 나물 반찬에 밥 한 공기, 저녁에는 국물 요리와 채소 위주의 반찬들 어떻습니까? 건강해 보입니까? 절제되어 보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식단을 보며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고기를 줄였고 기름을 피했으며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식탁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탁에 단백질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거창한 영양학 강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조용하고 가장 천천히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찾아오는 위기는 갑작스러운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근육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60세가 넘으면
인간의 몸은 매년 1%에서 2%씩 근육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정확히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근육량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뼈만 남습니다. 그 뼈를 지탱해주던 근육의 울타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뼈는 이제 홀로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골절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수년에 걸친 식탁의 결과입니다. 저는 오래전 한 제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60대 중반에 은퇴한 후 건강을 위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아침 과일과 채소 주스를 마셨고 고기와 생선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체중도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이 지났을 때 그는 가벼운 산책 중에 발목을 삐끗했고 그것이 골절로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뼈 자체보다도 뼈를 감싸고 있어야 할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었다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몸을 가꾼 것이 아니라 몸을 서서히 비워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부족해도 몸이 스스로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매끼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 고기든 생선이든 달걀이든 두부든 콩이든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이 화려한 보약보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뼈와 근육을 지켜줍니다. 저는 30대에 가난했습니다. 전쟁 이후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먹을 수 있음에도 스스로 식탁을 비워두는 것, 그것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가장 조용한 폭력입니다. 밥상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뼈를 채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남은 세월을 채우는 일입니다. 근육은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차리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햇빛 아래서 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외출을 줄이셨을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날씨가 덥다고, 혹은 그냥 집이 편하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부 노화가 걱정되어 일부러 햇빛을 피하기도 하십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양산을 쓰고 커튼을 내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을 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햇빛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뼈로 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셔도, 아무리 비싼 칼슘 보충제를 드셔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그 칼슘은 뼈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져다 놓아도 햇빛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햇빛입니다.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얻기 어렵습니다. 보충제로는 흡수율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단 20분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비타민 D를 합성해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비타민 D는 집을 짓는 목수와 같습니다. 칼슘은 벽돌입니다. 아무리 벽돌이 많아도 목수가 없으면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를 부르는 방법이 바로 매일 아침 잠깐의 햇빛입니다. 통계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 노인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혹은 결핍 상태에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길어지는 겨울철, 그리고 외출을 꺼리게 되는 거동이 불편한 노년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는 서서히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지며 결국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몸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비타민 D 부족은 면역력 저하, 우울감 증가, 근력 약화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햇빛을 피하는 습관 하나가 몸과 마음 모두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저는 60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산책을 해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매일 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걷는 것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침 햇빛 속에 서 있는 그 20분이 그날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무리한 운동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헬스장에 등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것입니다. 내일 아침 커튼을 열어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10분만 밖에 서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천천히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뼛속에서 조용히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햇빛은 공짜입니다.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혹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뼈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빛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남은 빛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몇 시간을 앉아 계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점심을 드신 후에는 다시 의자에 앉아 쉬셨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셨겠지요. 오늘 잘 쉬었다. 몸을 아꼈다. 무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몸을 아끼는 것이 오히려 몸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패턴이 있습니다.
은퇴 후 몸을 쉬게 해주겠다며 활동을 멈춘 사람들이 불과 몇 년 만에 급격히 쇠약해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몸을 움직인 사람들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오래 버텨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를 돌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뼈는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재생의 과정을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 바로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이 뼈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이 신호가 되어 몸에게 말합니다. 아직 여기 힘이 필요하다. 더 단단해져라고. 반대로 아무 자극도 주지 않으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뼈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줄여도 된다고. 그렇게 골밀도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낮아져 갑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단 몇 주만 지내도 심각한 골밀도 손실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몸에 중력이 가해지지 않고 뼈에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젊은 몸도 불과 몇 주 만에 뼈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물며 노년의 몸이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80대에도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다리가 아직 움직인다면 내 다리를 써야 합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원칙이었습니다. 쓰지 않으면 잃는다. 이것은 근육에도 뼈에도 그리고 정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마라톤을 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앉아있다가 한번 일어서십시오. 화장실을 갈 때 조금 돌아서 가십시오. 전화를 받을 때 일어서서 받으십시오. 집 안에서 천천히 한 바퀴를 도십시오. 이 작은 움직임들이 여러분의 뼈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다. 아직 필요하다. 아직 버텨야 한다고.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30분을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음이 제 뼈에게, 제 근육에게, 그리고 제 정신에게 보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고.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움직임은 치료입니다. 걷는 것은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처방전 없이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느려도 괜찮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가만히 앉아 세월을 기다리는 것은 노년이 아닙니다.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 안 어딘가에 칼슘 보충제가 있습니까? 약국 봉투 안에 혹은 주방 선반 위에 아니면 침대 옆 탁자 위에 작은 병 하나가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사다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권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스스로 구입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그 알약 하나를 삼키면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셨겠지요. 오늘도 뼈 건강을 챙겼다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결코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배웠습니다. 몸은 편법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편법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칼슘 보충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는 훌륭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보충제를 식사의 보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식사 자체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밥상에서 멸치를 치우는 대신 칼슘 알약을 먹습니다. 두부 한 모를 준비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보충제에 의존합니다. 우유 한 잔을 마시는 대신 약을 삼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칼슘은 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칼슘이 실제로 뼈에 흡수되려면 반드시 함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D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 없이는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뼈에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K입니다. 이것은 칼슘이 혈관이 아닌 뼈로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물질입니다. 이 모든 영양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협력 관계는 자연식품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멸치 한 줌 안에는 칼슘과 함께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 한 모 안에는 칼슘과 함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 한 잔 안에는 칼슘과 함께 비타민 D가 함께 강화되어 있습니다. 짙은 녹색 잎채소 안에는 칼슘과 함께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자연은 이미 완벽한 조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조합을 매일 식탁 위에 올려놓는 것 뿐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절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보충제도 없었고 영양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된장, 멸치, 두부, 나물, 이 단순한 음식들이 사람들의 몸을 지탱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뼈를 지켜온 것은 약국의 알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박하지만 균형 잡힌 밥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현대 의학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보충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를 게을리하면서 알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몸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칼슘 보충제에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된장국을 마셨고 멸치를 먹었으며 두부를 즐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뼈를 105년 동안 지탱해온 가장 단단한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기 전에 먼저 부엌으로 가십시오. 보충제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장을 보러 가십시오. 멸치 한 봉지, 두부 한 모, 우유 한 팩, 시금치 한 단. 이것이 여러분의 뼈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몸은 진짜 음식을 원합니다. 진짜 맛을 원합니다. 진짜 온기를 원합니다. 알약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는 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싱겁게만 먹는 습관, 단백질을 멀리하는 식탁, 햇빛을 피하는 생활, 가만히 앉아만 있는 하루, 그리고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편리함. 이 5가지 습관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습관들은 모두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진심 어린 노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남은 세월을 품위 있게 보내고 싶어서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105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함께해야 합니다. 지식 없는 노력은 때로 우리를 원하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건강을 위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몸을 약하게 만들고 뼈를 비워가고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진실입니다. 저는 한국이 폐허 속에서 일어서는 과정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보충제도 없었고 고급 헬스장도 없었으며 영양학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밥을 먹었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매일 햇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일상이 그들의 뼈를, 그들의 몸을, 그들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본래 단순한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지나치게 싱겁게도 지나치게 짜게도 먹지 마십시오. 맵기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을 챙기십시오. 고기든 생선이든 달걀이든 두부든 식탁을 비워두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20분만이라도 햇빛 아래로 나가십시오. 커튼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느려도 좋습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다만 매일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보충제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식탁을 채우십시오. 멸치 한 줌,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 이것이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이 5가지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오늘부터 조금씩 하나씩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105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매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일어서기 싫은 아침도 있습니다. 그냥 누워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유혹에 지는 순간 몸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걷습니다. 오늘도 먹습니다. 오늘도 햇빛 아래 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빛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노년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것들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발하려면 몸이 먼저 버텨주어야 합니다. 뼈가 먼저 단단해야 합니다. 다리가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조금 더 채워보십시오. 내일 아침 커튼을 조금 더 일찍 열어보십시오. 앉아있던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일어서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두려움이 아닌 평온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저는 105년의 삶으로 이것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뼈가 단단한 사람은 마음도 단단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세월도 품위 있게 견뎌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매일 아침 조용히 일어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고요한 지속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걸음이 언제나 단단하고 언제나 따뜻하기를 바랍니다.